옛날 한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대대로 양반의 명맥을 이어왔으나 이제는 가세가 기울어 곳간마저 텅 비어버린 박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박진사 어른은 불행히도 명태, 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집에는 시름 깊은 주름살이 얼굴에 가득한 과부 박씨 부인과 그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민준만이 남아 쓸쓸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은 본래 성품은 더없이 착하고 효심 또한 지극하였으나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아버지를 돌보고 기울어가는 집안 살림을 꾸리느라 제때 학문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이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으되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어찌 보면 조금 어수룩하고 순진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홀로 남은 어머니 박씨 부인은 밤낮으로 마른 땅이 갈라지듯 깊은 한숨을 내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영화롭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기울어진 가세를 한탄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들 민준의 앞날을 몹시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잠자리에 들기 전 민준의 손을 잡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아이고, 민준아이, 어미 속 타는 것을 너는 정녕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박씨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데 내 아버님 살아계실 적만 해도 이 일대에서 우리를 모르는 이가 없었거늘 이제는 조상님께 제사 지낼 곡식 한 톨마저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내가 어서 장사 수완이라도 배우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남의 집 머슴살이라도 해서 돈푼이라도 벌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에휴, 이 늙은 어미는 이제 어찌하면 좋으냐. 민준은 그런 어머니의 눈물 섞인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뾰족할 수가 없어 그저 어머니를 위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상심 마십시오.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버님께서도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그런 대답이 어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함을 알기에 민준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날 오후였습니다.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의 민준은 시름이라도 잠시 잊으려 집 뒤편으로 흐르는 맑은 시냇가로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졸졸졸 귀를 간지럽히는 맑은 물소리가 그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듯 했습니다. 물소리를 따라 한적한 길을 걷던 민준은 이내 시냇물 상류, 수양버들이 우거지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림 같은 풍경의 장소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뜻밖에도 곱디고 온 한 처녀가 맑은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홀로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아도 해지고 낡은 무명옥 차림새는 그녀의 가난한 처지를 짐작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의 모습은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처럼 청초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막 피어난 수련처럼 티 없이 맑고 단아한 얼굴, 가녀린 배곡 같은 목선, 그리고 빨래를 하느라 걷어 올린 눈처럼 희고 부드러운 팔, 깊은 슬픔을 간직한 듯 촉촉이 젖어있는 눈망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꿋꿋한 의지가 맑게 빛나 보이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처녀였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바로 수련이라 했습니다. 그녀는 본래 다른 고을에서 이름난 지장의 외동딸이었으나 몇 해 전 부모님을 역병으로 모두 여의고 전에 고아가 되어 머나먼 이곳 마을 변두리의 작은 초가집에 쇠들어 살며 남의 집안일을 거들거나 길쌈팜을 팔아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수련의 티 없이 맑고 청초한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애처로운 사연에 자신도 모르게 넋을 잃고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그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저도 모르게 수련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처자. 이 외진 곳에서 홀로 힘들게 빨래를 하시는구려. 혹 제가 방해가 된 것은 아니온지.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란 수련은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내의 모습에 잠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민준의 억수룩하면서도 선량해 보이는 눈빛과 진심 어린 말투에 이내 경계심을 풀고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만. 혹 누구신지요? 나는 저 아랫마을 박진사댁에 사는 민준이라 하오. 답답한 마음에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처자의 모습이 너무 맑고 고와 보여 나도 모르게 그만 발걸음을 멈추었소. 혹 결례가 되었다면 용서하시오. 아, 박도련님이시군요. 말씀은 들었습니다. 저는 건너 마을에서 흘러들어와 이 마을 변두리에서 품을 팔아 혼자 살고 있는 수련이라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대화는 의외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어수룩하지만 마음 착한 민주는 수련 앞에서 자신의 답답하고 무력한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수련 또한 비록 양반 자제이지만 조금도 거만하지 않고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민준에게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를 넘어 서로에게서 깊은 위안과 따뜻한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민준이 먼저 용기를 내어 다시 만나기를 청했고 수련 또한 싫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제 누추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도련님 괜찮으시다면 내일 다시 이곳으로 나와주십시오. 제가 감사의 표시로 뒷산에서 직접 캔 약초로 정성껏 달인 향긋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아, 고맙소이다. 수련 처자. 내일 꼭 다시 오겠소. 기다리고 있겠소. 민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걱정 없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련 역시 그런 민준을 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매일같이 약속 장소인 시냇가로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한숨 소리도 집안의 무거운 공기도 아름다운 수련을 만나 함께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완전히 잊을 수 있었습니다. 두 젊은 남녀는 시냇가 너른 바위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위로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를 향한 그들의 풋풋하고 애틋한 정은 만날수록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수련은 매일같이 시냇가에서 만나 애틋한 정을 나누었지만 민준의 얼굴에는 여전히 집안 걱정으로 인한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련은 그런 민준의 모습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속이 깊고 영리한 수련은 더 이상 민준이 홀로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민준의 그늘진 얼굴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혹 제가 분수 넘는 외람된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는지요? 제가 곁에서 뵈니 도련님 댁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듯하여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혹시 저의 미력한 재주나마 도련님 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방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준은 의외라는 듯 놀란 눈으로 수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련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본래 이웃 고을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다고 소문난 아주 이름난 지장이셨습니다. 그 솜씨가 너무 뛰어나 주변의 시기와 모함을 많이 받아 결국에는 정든 고향을 등지고 객지를 떠돌다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 어깨너머로 그 기술을 눈여겨보며 배운 것이 조금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게 말씀하셨지요.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빛 한 줄기만큼은 절대 잃지 말고 그 빛으로 손끝에 정성을 다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말하는 수련의 모습에 민준은 깊은 감동과 함께 존경심마저 느꼈습니다. 그는 수련의 고운 마음씨와 총명함, 그리고 꺾이지 않는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반했고
더 이상 자신의 뜨거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수련의 손을 덥석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수련 처자. 나는 그대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진심으로 그대를 연모하오. 처자와 함께 있으면 이 세상 모든 시름을 잊게 되고 텅 빈 내 마음에 따스한 햇살이 가득 차는 것 같소. 부디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소? 신분도 재산도 내세울 것 없는 나지만 내 이 목숨을 걸고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주겠소. 민준의 갑작스럽고도 열렬한 정원의 수련의 얼굴은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녀 역시 민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이미 깊이 빠져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넘기 힘든 현실의 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같이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미천한 종이장이의 딸이 어찌 감히 하늘 같은 양반가의 도련님의 배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가세가 잠시 기우셨다고 하나 도련님 댁은 대대로 내려오는 명망 있는 양반 가문이 아니십니까? 특히 엄하신 어머님께서 저 같은 것을 며느리로 받아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도련님 마음은 너무나 감사하나 저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수련은 슬프지만 현실을 직시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결심은 이미 바위처럼 확고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소. 나는 어머니를 설득할 것이오. 반드시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낼 것이오. 나의 진심을 보여드리면 어머니께서도 분명 이해해 주실 것이오. 그러니 수련 처자, 부디 나를 믿고 기다려주시오. 그날 저녁 민준은 비장한 각오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 박씨 부인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수련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는 수련의 눈부신 아름다움과 비단결 같은 착한 심성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강인한 생활력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갈 마음이 생겼구나 하며 흐뭇하게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박씨 부인은 며느릿감의 집안 내력과 신분을 묻고는 이내 싸늘하게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애비 애미도 없는 천의 고아의 고작 천한 종이장이의 딸이라고.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안 될 말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우리 박씨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유서 깊은 가풍과 명예가 어떤데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를 근본도 없는 아이를 감히 며느리로 드릴 수는 없다. 당장 내 그 헛된 마음을 접거라. 가당치도 않다. 문벌도 맞지 않고 우리 집안 격에도 맞지 않아. 박씨 부인은 가문의 체면과 명예를 내세우며 길길이 날뛰며 아들의 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완강하고 냉정한 반대에 부딪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런 허락도 받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힘없이 수련에게 돌아가 어머니의 반대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는 차마 수련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힘없이 말했습니다. 수련 처자, 어머님께서 끝내 허락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가문과는 격이 맞지 않는 천한 신분이라며. 하지만 놀랍게도 수련은 절망하거나 민준을 원망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맑은 눈빛은 더욱 총명하게 빛나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민준의 손을 잡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상심 마십시오. 도련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댁 뒤뜰이나 근처 산기슭에 곱고 차지늘기 나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께 배운 종이 만드는 비법과 약간의 지혜를 합치면 아주 귀하고 특별한 물건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으로 엄하신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다음 날부터 민주는 어머니 몰래 집 뒤뜰 가장 구석진 곳, 예전에 아버지가 약초를 말리던 후미진
터에서 수련이 말한 그 곱고 차진 흰 흙을 남몰래 파내어 광주리에 담아 날랐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 낮에는 나서지 못하고 주로 밤에 달빛을 의지해 흙을 날랐습니다. 흙을 건네받은 수련의 까만 눈동자가 호기심과 기쁨으로 반짝 빛났습니다. 아, 도련님, 이 흙 좀 보세요. 하늘이 우리를 도우시려나 봅니다. 아주 곱고 차진 귀한 백토입니다. 이 정도의 흙이라면 아버지께서 제게만 몰래 알려주신 비법으로 안료를 만들거나 종이 자체에 섞어뜨면 먹빛도 잘 받고 그리기도 좋은 아주 특별하고 고운 꽃잎 무늬 종이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걸로 시험 삼아 만드신 걸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련은 오랜만에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가 생긴 것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그들만의 은밀한 계획을 조심스럽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민주는 힘쓰는 일을 도맡아 수련이 알려준 대로 당나무를 구해다 껍질을 벗기고 큰 솥에 삶아 부드럽게 만드는 고된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밤에는 뒤뜰에서 백토를 팔아 날랐습니다. 수련 처자. 이렇게 당나무 껍질을 푹 삶는 것이 맞소?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니구려. 네, 도련님, 그렇게 푹 삶고 여러 번 헹궈야 섬유가 아주 부드러워져서 숨결처럼 고운 종이를 만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도련님 덕분에 제가 아버지께 배운 솜씨를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련은 섬세한 손길로 종이를 뜨고 고운 백토를 천연 염료와 섞어 만든 안료로 마르기 전에 종이 위에 마치 나비가 내려앉은 듯 아름다운 매화무늬를 한 입 한 입 정성껏 찍어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날이 밝을 때까지 수련의 작은 초가집에서 희미한 등잔불에 의지해 함께 땀 흘리며 비밀스럽게 종이를 만들었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향한 믿음과 애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얼마간의 고되고도 설레는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은은한 색감과 함께 바람에 흩날리는 듯 섬세하고 아름다운 붉은 매화 무늬가 새겨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종이들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종이는 얇으면서도 쉽게 찢어지지 않고 질겼으며 만지는 감촉이 고급 비단처럼 부드러웠고 아름다운 무늬는 보는 이의 감탄을 절로 자아낼 만했습니다. 두 사람은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정성껏 만든 종이를 소중히 싸들고 다음 날 장터에서도 가장 번화한 지정거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그들의 투박한 행색과 처음 보는 종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중국산 비단이나 화려한 장신구 혹은 고급 서책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비록 아름답다 하나 종이 따위는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준과 수련이 실망하여 이제 그만 돌아가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던 백발이 성성하고 학식 높아 보이는 한 노학자가 종이에 새겨진 독특하고 아름다운 매화무늬를 보고 신기하다는 듯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허허, 이 종이는 참으로 별치로구나. 마치 살아있는 매화가 내려앉은 듯하니 이런 무늬는 니라서 넣었는고? 종이의 질 또한 예사롭지가 않으니 어디서 난 물건인고? 야, 어르신. 저희가 직접 만든 매화지라 하옵니다. 보잘것없지만 한번 살펴주시옵소서. 노학자는 종이를 이리저리 들어 빛에 비추어 보고 손으로 만져보더니 이내 그 뛰어난 품질과 예술적인 아름다움에 크게 감탄하며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종이 여러 장을 높은 값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이내 학자를 따라 다른 사람들도 나도 좀 봅시다. 참으로 곱구나 하며 호기심을 보이며 모여들기 시작했고 종이의 진가를 알아본 사람들은 너도 나도 종이를 사겠다며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수련의 매화 종이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순식간에 날개 돋친 듯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뜻밖의 큰 성공의 민준과 수련은 장터 한 구석으로 달려가 서로의 손을 잡고 팔쩍팔쩍 뛰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도련님, 이것 보세요. 우리가 만든 종이가 이렇게 많이 팔렸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이오. 수련 처자. 이게 꿈은 아니겠지. 다 처자의 지혜와 솜씨 덕분이오. 정말 고맙소. 이것은 두 사람에게 단순히 얼마간의 돈벌이를 넘어서 캄캄했던 그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커다란 희망의 불씨이자 신분의 벽을 넘을 수도 있다는 작은 가능성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기름지고 맛있는 약과와 싱싱하고 탐스러운 과일들을 사고 남은 돈으로는 어머니께 드릴 고운 빛깔의 명주 옷감 한 필을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어머니 박씨 부인 앞에 사온 선물들을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큰 과거 시험에라도 합격한 사람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한껏 부푼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십시오. 제가 오늘 장에 나가 새로이 시작한 이 특별한 매화지 장사로 번 돈입니다. 보십시오. 이 종이가 얼마나 귀하게 팔리는지 모릅니다. 이제 미천도 생겼으니 앞으로는 이 매화지 장사를 더 크게 하여 집안 살림 걱정 없도록, 그리고 우리 박씨 가문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박씨 부인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그가 내미는 풍성한 선물들, 그리고 제법 도독해 보이는 돈주머니에 깜짝 놀라 토끼처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업수룩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어 스스로 돈벌이를 시작했다는 사실에 기쁨과 대견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의 시작에 아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가난한 처녀 수련의 빛나는 지혜와 숨은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언제 이렇게 장한 생각을 다 했단 말이냐. 그래, 장하다. 내 아들 종이 장사라니. 그게 큰 돈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만 내가 그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겠다 굳게 마음을 먹었다니 이 어미는 기쁘고 대견하기 그지없다. 오냐 내 아들 어미는 내가 뭘 하든 굳게 믿는다. 아무쪼록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며 열심히 일하거라. 그 후로 민준과 수련의 매화지 장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수련의 섬세한 손끝에서 태어난 아름답고 특별한 종이는 매화지라는 이름으로 입소문을 타고 인근 고을은 물론 한양에 이름난 부잣집 교주들과 그를 즐기는 고관대작들에게까지 알려져 매우 높은 값에 팔려나갔습니다. 덕분에 몰락했던 박진사 댁의 살림살이는 예전의 영화로움에는 미치지 못해도 눈에 띄게 나아졌고 오랫동안 한숨소리와 곡장만 가득했던 집안에는 오랜만에 두 모자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이 갑자기 능력있고 유능한 상인으로 변모하여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모습에 매우 기뻐하고 동네방네 자랑스러워했지만 여전히 그 모든 것이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아름다운 처녀 수련의 빛나는 지혜와 숨은 노력 덕분이라는 중요한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준 역시 차마 그 사실을 어머니께 털어놓지 못하고 수련에게 미안한 마음과 깊은 고마움을 함께 간직할 뿐이었습니다. 수련을 향한 그의 마음은 존경심과 사랑으로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집안 살림은 눈에 띄게 나아졌지만 민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수련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수련의 지혜와 노력 덕분에 집안이 다시 일어섰음에도 그녀를 떳떳하게 어머니께 소개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민 끝에 민주는 더 이상 어머니를 속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어렵게 어머니 박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이 아니라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처녀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련이라 하며 그녀가 아는 특별한 종이 만드는 기술 덕분에 저희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참하신 분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련 낭자는 정말 착하고 지혜로운 교수입니다. 부디 아들의 충격적인 고백에 박씨 부인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천안 총의장의 딸과 정을 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네, 이놈이 정녕 미쳤구나. 감히 어미를 능멸하고 근본도 없는 천한 계집아이와 놀아났단 말이냐. 내가 어찌 우리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당장 그 계집과 연을 끊지 못할까. 박씨 부인은 아들에게 고함을 치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더니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고백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급히 달려온 의원이 박씨 부인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허, 큰일입니다. 노부인의 심기가 크게 상하여 위중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깊은 산 절벽에서만 자란다는 영약 천년초를 구해 와 100일 동안 정성껏 다려 드시게 하지 않으면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원의 말에 민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모두 자신의 탓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련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도련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천년초라는 약초를 구해오겠습니다. 어머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라고요? 수련 처자. 그 험한 산길을 어찌 처자 혼자서. 너무 위험하오. 안 돼오. 민주는 수련의 말에 깜짝 놀라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수련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제게는 돌아가신 아버님께 물려받은 강인함과 약초를 알아보는 지혜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머님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때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반드시 약초를 구해 돌아올 것입니다. 그날 밤 수련은 작은 보찜 하나만을 챙겨 아무도 몰래 어둡고 험한 산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달빛에 의지해 걷고 험준한 산세를 넘고 때로는 사나운 산짐승의 위협을 피해 숨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그녀는 오직 박씨 부인을 살려야 한다는 고든 일념 하나로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수레는 누승이 말한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서 이슬을 머금고 신비로운 빛을 내는 귀한 천년초 몇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약초를 소중히 캐내었고 하산하는 길에는 인근 마을의 노련한 의원을 찾아가 약초를 가장 효과적으로 다리는 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배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되고 신발은 다 해졌지만 마침내 천년초를 구해 돌아온 수련은 잠시 쉴 틈도 없이 바로 부엌으로 가약초를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꼬박 잠도 자지 않고 불을 지피며 약을 다렸고 의식이 희미한 박씨 부인의 입에 한술 한술 약을 떠먹이며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밤새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고 기력을 돋우기 위해 쌀을 갈아 미음을 쑤어 먹이며 단 한순간도 박씨 부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이 거의 없었던 박씨 부인도 점차 기력을 회복하며 자신을 이토록 극진히 간호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에게 얼마나 모질게 굴고 천대하며 쫓아내려 했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아이는 원수인 나를 위해 이리 목숨을 걸고 절벽에서 약초를 구해오고 잠도 자지 않으며 나를 간호하는 것일까. 박씨 부인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던 마음이 자신을 향한 수련의 진심 어린 효심과 조건 없는 따뜻한 간호 앞에서 봄눈 녹듯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미움이 있던 자리에
미안함과 고마움이라는 낯선 감정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의 지극정성 간호 덕분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박씨 부인은 기적처럼 조금씩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그녀는 가장 먼저 며칠 밤낮을 자신의 곁에서 잠도 자지 않고 간호해준 며느리 수련의 손을 힘겹게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난날 자신의 모질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가, 며느라가, 내가 너에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너를 그리도 구박하고 내치려 했으니 이 미련하고 못난 시어미를 부디 용서해다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황천길을 건넜을 것이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제 괜찮으십니다. 다행히 기력을 되찾으셨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수련은 원망 대신 따뜻한 미소로 시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제야 며느리의 아름다운 외모 너머에 있는 그보다 훨씬 더 빛나고 고결한 마음씨와 숨겨진 재능을 비로소 온전히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편협했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사람의 참된 가치는 가문이나 재산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와 지혜, 그리고 열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씨 부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 수련을 타박하고 구박하는 대신 마치 잃어버렸던 친딸을 되찾기라도 한 듯 극진히 아끼고 사랑했으며 집안의 대소사에 있어 며느리의 현명한 의견을 먼저 묻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든든한 지지까지 얻게 된 수련의 매화지 사업은 날개를 단 듯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그리고 이제 든든한 동반자가 된 남편 민준과 함께 힘을 합쳐 밤낮으로 더 좋은 종이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그 아름답고 특별한 종이에 대한 명성은 삽시간에 인근 고을들을 넘어 한양 도성에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의 큰 비단 상인들과 이름난 서화가 심지어는 궁궐에까지 그 명성이 알려져 귀한 매화지를 구하려는 주문이 쇄도할 정도였습니다. 민준 또한 수련에게서 어깨너머로 장사 수완을 배우고 익혀 더 이상 어수룩한 양반집 도련님이 아닌 어엿하고 능력있는 상인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수련이 만든 매화지를 전국 각지의 상단에 유통시키며 사업을 크게 확장했고 다른 물품 거래에도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덕분에 한때 몰락하여 끼니마저 걱정했던 박진사 댁은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예전의 부유함을 되찾았고 오랫동안 그늘졌던 집안에는 늘 행복과 평화로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현명하고 지조 많으며 마음씨까지 고운 며느리 덕분이라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온 집안을 감싸던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향긋한 꽃잎차를 마시며 정답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세상 어느 부잣집보다 더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딸처럼 여기는 며느리 수련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지난날을 회상하며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아가, 내 덕분에 우리 집안이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구나. 내가 바로 우리 집안에 굴러 들어온 복덩이다. 정말 고맙고 또 고맙다, 내 딸아. 수련은 겸손하고 웅화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한 일은 작은 것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늘의 뜻과 어머님, 그리고 서방님까지 우리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려 노력한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서로 의지하며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지요. 옆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민준 역시 사랑과 존경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아내의 손을 잡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인, 나는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소. 당신은 나에게 세상을 보는 지혜와 어려움을 헤쳐나갈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었소. 내 평생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소. 진심으로 고맙고 또 사랑하오. 다시 부유해진 박씨 가족은 예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가난하여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고 배움의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후원하며 마을의 대소사에 앞장서며 끊임없이 덕을 쌓았습니다. 부모 없는 가난한 고아였지만 누구보다 현명하고 어진 마음씨를 가졌으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뛰어난 재능과 어떤 역경도 스스로 헤쳐나가는 강인한 의지를 지녔던 며느리 수련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그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미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참된 가치는 결코 그 사람이 가진 신분이나 재산과 같은 외적인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자리한 빛나는 지혜와 세상을 품는 따뜻한 인품,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강인한 의지에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일깨워줍니다.